그 뒤를 쫓고 있는 김진아 선수의 슈팅. 네, 두 발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발 모두 성공입니다. 자, 역더블의 강한 남자 김진화가 네. 역더블 이번에도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조준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조준을 하는 방법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샷건, 그러니까 엽총에 대해서 그 얘기를 많이 하냐면, 우리나라는 그 권총이나 아니면 라이플이 허가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냥할 때 주로 쓰는 총이 엽총이거든요. 그래서 엽총에 대한 그 조준법에 대해서 주로 강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TV에서 무슨 프로가 있었냐면 안중근의 총이라는 그런 TV 프로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 잠깐 보시고 그리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프로 내용이 뭐냐면 그 안중근 의사가 썼던 그 브로닝 32구경이면 0.3인치 굉장히 작은 총알이거든요. 그걸로 이제 그 당시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해서 그걸로 암살을 해요. 암살을 하는데 그때 그게 이제 7연발 자동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총을 실제로 구해서 그 총으로 그 이토를 저격했던 그 거리 7m거든요. 그 거리가. 그래서 7m 거리에서 실제 사격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걸 테스트하는 그런 프로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프로를 하네 해서 제가 굉장히 유심히 봤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거기 이제 미국의 그 사격 교관들 2명이 나와요. 2명이 나와갖고 7m 거리에서 사격을 하는데 어떤 사격을 하냐면 우리가 이등변 자세라고 하죠.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 자세로 해서 총을 딱 이렇게 감싸고서 이렇게 두 손으로 딱 감싸고 7m에서 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격을 하고 하나는 한 손으로, 왜 그러냐면 안중근 의사가 저기 갈 때 한 손으로 저격을 했거든요. 한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저격을 하는 그 테스트를 해요. 근데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 분명히 이 두 손으로 감싸고 쐈을 때, 이등변 자세로 쐈을 때가 더 0점이 잘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때 결과로는 한 손으로 쐈을 때가 오히려 0점이 더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관들도 놀래더라고.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두 손으로 쏘는 게 훨씬 더 잘 맞을 것 같은데 실제 안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조준에 있어서 좀 재미난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이 두 손으로 쏠 때보다 한 손으로 쏠 때 내 눈으로부터 이 총구 끝이 멀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의 편차가 저쪽에서는 맞는 위치에서는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에서부터 총구 끝이 멀면 멀수록 편차가 더 줄어요. 그래서 이게 한 손으로 쓰는 게 0점이 더 잘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건 이제 뭐 엽총 조준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지만, 그래도 이 조준에 대한 어떤 이제 좀 재미난 어떤 그런 실험이었었죠. 그래서 제가 그 프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엽총 조준하는 거를 그냥 너무 간단하게요, 쉽게 설명하고 제가 오늘은 마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 설명하기 전에 먼저 사진 하나를 보고 그리고 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사진을 이제 보셨죠. 그 사진 보시면 아마 누군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이 사진이 나왔을 때 미국에서 총기 관련된 단체나 협회에서 어떻게 평론을 했냐면, 이거는 초보자의 자세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과연 왜 우리가 볼 때는 자세 좋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게 정확히 하고 쐈는데?
근데 이게 완전 초보자의 자세예요. 왜? 샷건은 그렇게 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샷건은 옆총은 쉽게 해서 지금 총열과 눈이 완전 수평된 상태, 완전히 묻힌 상태로 쏘죠. 이렇게 조준해서 쏘는 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자, 어떤 형태의 조준이냐. 자, 내 눈 밑에 총이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눈이 저 물체를 봤을 때 이 손가락 방향을 내가 이걸 굳이 보지 않아도 이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이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자, 물체를 보고 총구 방향과 맞춘 상태에서 방아쇠 당기면 예를 들어서 아, 이게 올라가면 아, 상탄 나겠다. 좀 내려오면 하탄 나겠다. 이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내가 주시만 맞으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대로 물체 보고 총구 방향 보고서 방아쇠 당기면 이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번 시간에 제가 이걸 눈대중 사격이라고 그랬죠. 눈대중. 대충 쏘는 거예요. 눈대중. 근데 이게 안 맞을 것 같은데 이 옆총은 이렇게 쏴야 돼요. 제가 전에 그 50m 거리에서 그 슬럭탄 가지고서 그 깡통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눈대중으로 이렇게 물체만 보고 쏘면 조준선 종류, 그러니까 가는 자 가는 새 없는데도 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좀 총으로 좀 이게 모형총인데 이거를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지금 좀 전에 그 본 사진을 보면은 이게 완전히 이렇게 묻혀 있거든요. 그래서 총열과 이 내 눈과 완전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샷건은 그렇게 총열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눈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눈. 자, 보세요. 이렇게 눈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얼굴에다 총을 붙이기 때문에 딱 붙였죠. 자, 그러면 눈은 총열 위에 있죠. 그러면 총열이 이렇게 선이 보여요. 그러면 내가 쏘고 싶은 물체를 보면은 이 총열이 물체 방향으로 가는 게 보여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방아쇠 당기면 맞게 되는데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눈을 파묻고 이거를 요거하고 물체하고 이렇게 일치를 시킨다. 그러면 다 탄나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수련민들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아니, 정지되어 있는 물체를 쏠 때 헷갈린다는 거예요. 멧돼지를 쏘면 잘 안 맞는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평소에 이 쏘는 방법이 뭐냐면 라이플 쏘듯이 완전히 눈과 총열을 일치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탄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거에 대해서 조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활을 가졌어요. 활. 자, 활을 보면은, 자, 이게 제가 이제 전에 썼던 국궁인데, 자, 활을 조준할 때, 제가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조준할게요. 자, 요렇게 조준하는 사람,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자, 눈으로 이렇게 쏘는 거 뭐냐면, 자, 이거는 총으로 따지면 이게 라이플 조준법이에요. 라이플 조준. 자, 총열하고 눈하고 일치시켜서 쏘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자, 활이라는 거는, 자, 내가 어떤 거리를 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라이플 조준을 해서 맞출 수가 없거든요. 자, 어떻게 조준하냐? 이거를 턱 밑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실질적으로 이 화살대와 물체와 일치를 못 시켜요. 하지만 뭐냐면, 내 눈으로 이게 딱 당겼을 때, 아, 이거를 쐈을 때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서 거기에 들어갈 거다라는 눈대중이 계산이 되거든요. 내가 딱 이렇게 딱 붙였을 때, 그죠? 눈에다 이걸 이렇게 안 올려도 요게 이제 옆총 이 조준법이에요. 그러니까 자, 총열이 완전히 눈에 묻히는 게 아니라 눈이 기준이 되는 거죠. 눈에 총열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런 형태로 조준을 해서 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동 사격이나 아니면 스키트 사격이나 뽕을 쏠 때는 이렇게 쏴줘요. 근데 정지되어 있는 멧돼지를 쏠 때는 자기도 모르게 눈을 총열에 묻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하탄이 나도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사격 강의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기준점은 절대 총열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눈이 기준점이 돼요. 눈. 자, 얼굴에다 총을 붙이고 총열을 보는 게 아니라, 자, 눈이 물체를 보는 거예요. 저렇게 눈이, 자, 물체를 보고, 그러면 총열을 안 봐도 총열 방향이 보이죠.
높낮이 조정도 다 돼요. 그 상태에서 내가 눈대중 사격 방아쇠를 당기면 이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훈련을 평상시에 하시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렇게 눈에다 볼에다가 이렇게 이게 총열에다 생각하고 이렇게 붙이고서 물체를 이렇게 바라보는 연습을 이렇게 조금씩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절대 서 있는 물체 쏘는 거 실수할 일이 없어요. 굉장히 쉽거든요, 이건. 근데 오히려 쉬운 게 그 기존에 우리가 라이플 조준했던 고정관념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냥 간단하게 저번 시간에 뒤를 이어서 이 눈대중 조준법, 이 엽총 조준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자 그러면 이 눈대중으로 조준해서 맞추려면 총기가 나한테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형태의 튜닝을 해야 되는지, 이 총을 어떻게 튜닝을 해야 내 몸에 맞출 수 있는지, 그거를 제가 다음 시간에 강의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 강의는 아주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아마 이런 강의는 아마 어디 가서도 듣기 어려운 그런 강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나에 맞는 조준법, 그리고 내가 정확히 조준하기 위한 내 총의 튜닝 방법, 이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다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